안녕하세요, 에디쌤입니다. 오늘은 C 언어 제10강 포인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를 배울 건데 포인터를 배우기 앞서서 지난 강의 배열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배웠었는데요. 일단 배열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이 됐었고요. 주로 이제 2차원 배열이 많이 쓰입니다. 미로라든지 2차원 지도, 2D 게임 등의 2차원 배열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제로 구구단 성적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해 봤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를 배울 건데, 포인터는 C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포인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포인터라고 하고요. 포인터는 이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실생활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많이 쓰죠. 이 포인터의 역할은 특정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PC에 보면 램이 있는데 변수들은 이 램에 일정한 주소를 할당받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이러한 변수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어떠한 위치에서 실행되더라도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DF로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int num에 7을 저장을 해놓고 int 포인터 pnum을 선언을 해 놓은 다음에 이 num의 주소를 이 AND 연산자가 이제 주소를 의미하거든요. 이 주소를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pnum 값을 바꾸면은 이 num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num을 뭐 변경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실습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포인터 어레이라고 저장을 해 놓고요. int. 자, 여기서 아까 num은 10이라고 만들었고 포인터 뭐 p가 필요하죠. 예제에는 p num이었는데 그냥 p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p는 포인터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에다가 num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AND 연산자라고 해서 Shift 7을 눌러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소를 저장하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num은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만약에 밑에서 p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면 이 부분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뭐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텐데 그래도 num도 한번 보겠습니다. num은 또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 num에다가 10을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p 만들어주고 num의 주소를 p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와 num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를 20이라고 바꾸면 포인터 p와 num 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 p의 값을 바꿨더니 p하고 num이 둘 다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num과 p가 하나로 이렇게 링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바꾸면 두 값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um이라고 바꿔도 네,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num을 바꿔도 되고 포인터 p를 바꿔도 둘 다 값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어떠한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이 3 만들어주고 012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주소를 보면은 이렇게 4의 간격을 두고, 왜냐면 인트가 4바이트니까 자, 처음에 이제 그 배열의 이름, 이건 이제 배열의 딱 그 이름만 이렇게 주소값을 출력을 했어요. %p로 해서 이 주소값만 출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와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의 그 주소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열의 이름과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지금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ARR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출력했을 때 이 결과값이 같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ARR이 포인터처럼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RR은 결국에는 포인터처럼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서 이미 포인터가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int ARR 3이고 자, 0, 1, 2 해주고 printf에서 배열의 이름 얘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주소를 줘야 되겠죠. 여기는 주소를 줘서 자, 이렇게 주소 값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 이 어레이와 그러니까 이 이름과 배열의 이름과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같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p로 하고요. 자, 이 포인터를 캐릭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robotics Tuesday C programming is fun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할게요. 우리 로봇 기초는 이제 주로 화요일날 배우니까 이렇게 화요일로 했고요.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어레이다가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그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은 문자 열을 통째로 하나의 그 배열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돼요. 원래는 이걸 이제 포인터를 안 쓰면 2차원 배열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배열식에서 3개의 열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포인터를 쓰면은 이게 배열 하나에 포인터 하나 써서 2차원 배열 형태로도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 다 출력이 잘 되죠. 그래서 포인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볼 예제는 두 수를 교환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oid swap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int a, int b를 넣고 int temp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고 a는 b를 넣고 b는 temp를 넣어서 이렇게 temp를 쓰면은 a와 b를 교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a와 b를 이제 값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동작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안 되게끔 지금 짜놨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서 무언가를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압을 해서 x, y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만 봐서는 이게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뀌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x, y가 10, 20이었으면은 수압을 한 다음에는 20, 1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지가 않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포인터를 활용하면, 즉 A, B에다가 이제 포인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변수에 주소값을 줘요. 주소값을 넘겨주고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자, 잘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이 10, 20이 이제 20, 1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쓰지 않을 때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은 값의 변경이라든지 혹은 연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수압이라는 함수고 여기는 메인 함수죠.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근데 다른 함수에서도 이 10, 20을 여기 이제 그러니까 10, 20은 지역 변수잖아요. 지역 변수를 다른 함수에서 변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포인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포인터는 정말 많이 쓰이고요. 포인터는 이렇게 그 값의 치환이나 변경에 많이 쓰이고요. 혹은 또 배열하고 결합해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잘 알아두시면은 C 언어를 정말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한번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포인터와 배열을 좀 더 많이 응용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